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웰니스 강사, 건강재건 전문가라는 아예 제 퍼스널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뿅. 안 넘어가네요? 네. 영어 사교육 강사로 17년. 그리고 지금 현재 웰니스 강사로 전업하고, 네, 4.5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히 강의 출강 이력이 100회가 넘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오늘 앞에서 이 강의를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네, 부여가 되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뿅. 죄송합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예, 감사합니다. 네. 얘가 이렇게 바뀌어도, 그죠? 오늘 강의 할만하죠? 네. 네. 보면 뭔가 리듬이 안 맞아 보이죠? 네. 이만큼만 해도 오늘 강의가, 얘는 이 강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아이구나. 이게 되실 거예요. 네.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배꼽시계. 네. 시차 적응. 그죠? 또 배란주기, 생리주기. 그죠? 그리고 회복, 충전, 해독. 우리 진짜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얘네가 뭐에 따라서 하는 말이냐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생체 리듬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좀 더 공신력 있는 스피커의 입을 빌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체 리듬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오늘 대부분의 내용을 발췌해서 객관적인 내용 전달을 드릴 거예요. 이분은요, 사친판다라는 교수님이신데 캘리포니아 생체주기 생물학센터의 창립 멤버이자 임원이시고 실제로 여기 생체 리듬에 관련된 내용들은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면 오늘 내용이 그냥 저희끼리 하는 짬짬이 카드 통신이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뿅. 네, 안 넘어갑니다. 오늘 뭔가.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초반에 들어가는 머릿말에 서케디안 코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생체 주기 코드예요. 우리가 하루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도 뿅. 네. 이 생체 리듬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들이 하루 동안 드러내는 생물학적인 과정. 여러분 그 나팔꽃 노래 있잖아요. 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맞아요? 이거 아시는 연식 나오는데. 네. 음 붙일 수 있는 분들 진짜. 근데 이제 요거 보면 나팔꽃이 아침이면 피었다가 저녁 되면 말려요. 이렇게 또르르르. 그죠? 그리고 나면 아침 되면 또 피어요. 이게 하루짜리 개의 생체 리듬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24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그 시간 타이밍 그 주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생체 리듬이거든요. 근데 그 생체 리듬 뭘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 몸의 뇌에 시상하부에 있는 그 SCN이라고 하는 이 시계차 상액이라고 하는데 요게 기준 시간이에요. 우리 왜 시차 적응 이런 얘기할 때 동경표준시 뭐 이런 얘기하죠. 좌우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우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에도 그런 표준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가 어디 있다? 뇌 시상하부. 근데 이걸 가지고 내 몸의 작동을 연결해요. 그래서 어느쯤에 그 시간 기준 시간을 기준으로 언제쯤에는 네가 졸려야 돼. 그리고 언제쯤에는 네가 배가 고파야 돼. 언제쯤에는 네가 지쳐야 돼. 그리고 언제쯤에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돼. 이게 제일 처음 이제 기준 시간이 되는 그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얘가 장점이자 단점이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이 바뀌기 쉬워요. 이 유연함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습관이 들면 이게 체내 시계가 교란이 없이 잘 돌아가겠죠. 근데 나쁜 습관이 들면요. 바로 교란와요. 바로 흔들려요. 그래서 좋은 루틴이 있는 사람은 이 생체 시계가 정말 잘 돌아가면서 생체 리듬도 교란이 없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이게 너를 뛰어요. 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TR 프로그램 할 때 제가 항상 일관성 얘기하면서 그 몸이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에 입각한 내용이라는 거죠. 계속 해볼게요. 자, 문 닫기 전에 작성하셨죠? 네. 그렇다. 몇 개나 있으셨는지 대충 지금 개수 한번 쓰고 써보세요. 사실은요, 각 분야별로 그렇다가 3개만 있어도 생체 리듬이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다 표정이 약간 나라 이름 표정이거든요, 지금. 3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행동 습관이 3개가 넘었다.
네, 행동, 습관, 생체, 시계, 와장창. 신체 건강 딱 3개도 와장창 이상이니까. 예. 지금 웅성웅성 난리 났죠. 근데 자 보세요. 그래도 그나마 나 신체 건강은 좀 쓸만하다. 예. 자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초대자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사업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거 먹었다 이거예요. 우리 에이징락 하면서 12시간 주기를 지키면서 신체 건강 잘 지켰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하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돈 쓰신 거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와장창이 됐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생체 리듬이 교란이 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생체 리듬 깨진 거 내버려 두면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래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맞아요. 아파요. 근데 어떻게 아프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면의 질 저하,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초래. 그리고 우리 이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뭐랑 관련 있죠? 뇌 회복. 그래서 결국 생체 리듬 교란으로 인해서 뇌까지 안 좋아진다. 두 번째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죠? 그거 이상 오면서 호르몬 대사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돼요? 혈당 조절 어려워요. 그러면서 대사질환의 위험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결국은 식탐, 식욕 조절도 안 되죠. 입이 수시로 터져요. 예. 그리고 특히 야식. 왜 밤 시간 되면 원래는 안 먹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식을 자주 먹죠. 그럼 야식은 총체적 난국의 증거입니다. 내 몸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증거. 자,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면역력이 저하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체 리듬이 무너졌다는 건 내 몸에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데 흐름이 무너진 몸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쳐도 아파요. 염증성 질환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병의 스타트죠. 근데 똑같이 이런 애들 있죠. 애기들인데 똑같이 키카를 데려가서 내 새끼만 아파. 콧물 찔찔 나고 내 새끼만 아파. 걔네들 다 이제 면역 저하된 애들이죠. 근데 어른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나갔어요. 근데 나만 대상포진화 했고 약간 이런 거 있죠. 다 같이 2박 3일 놀러 갔다 왔는데 애들 다 멀쩡하게 일상에 돌아갔는데 나만 대상포진화 가지고 한 달 내내 막 병원 다니고 옆에서 봤을 거예요. 다 면역적 저하. 그리고 이게 결국은 냅두면 어떻게 되세요? 장기적으로는 심뇌혈관 쪽으로 다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장기부터 늙으면서 조기 노화의 가능성이 수직 상승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 빈칸은 뭐예요? 하실 거예요. 그죠? 책에서 바로 발췌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체 리듬 교란과 관련된 질병 이름입니다. ADHD, 자폐, 계절성 정서장애, 불안장애, 공황발작, 우울증, 학업 능력 저하, 야간 간질, 양극성 장애, 조울증, 중환자실에서 잘 생기는 선망, 뭐 보인다 그러는 거, 편두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등등 하다가 오른쪽 보세요. 이형당뇨, 뇌졸중, 고혈압, 부정맥, 암 맞죠? 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중간에 있는 뭐 불면증이나 뭐 다낭성 요즘 많죠. 산후 우울증, 뭐 불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온갖 병증도 결국은 이 사람의 생체 리듬 자체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어서 병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네, 이렇대요. 근데 이래도 생체 리듬을 우리가 생소한 용어라고 해서 그냥 건너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부터 오늘부터 알아가셔서 주변에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네, 계속 한번 해볼게요. 뿅. 오이. 오늘 뭔가 안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네,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현대인이시죠? 원시인 안 계시죠? 네, 그러면 대부분의 현대인이 여기 적용이 된다는 소리겠네요? 뿅. 네, 죄송합니다. 이거 뭐가 안 돼요. 안 넘어가요. 그러게요. 큰일 났네. 이거 맞나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됐다. 네, 대표적인 교란 원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우리가 불규칙하게 살아요. 그죠? 루틴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 잘 안 될 거예요. 제대로 된 루틴. 그리고 이 루틴이라는 건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내가 불편할 때나 편할 때나 다 해야 되는 게 루틴이거든요. 안 하면 찝찝한 게 루틴이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직 그렇게 찝찝하지 않거든요. 안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죠? 그런 루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의 일정하지 않은 식사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간과해요. 뭘 먹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그러니까 뇌랑 장이랑 거로 서로 연결된 거 알죠? 결국 음식이 언제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신호를 줍니다. 어디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상하부 세포예요. 거기다가 주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을 인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수시로 주섬주섬 먹으면 어떻게 되나? 계속 소화 시간인 거예요. 계속. 휴식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시상하부 세포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뭐야, 언제 호르몬을 뭘 내보내라는 거야? 모르겠다, 난 일 안 할래. 이러고 퍼져버려요. 그러면 호르몬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특히 뭐? 렙틴과 그렐린. 렙틴은? 그만 먹어 호르몬. 예, 그만 먹어 호르몬. 그렐린은 먹어 호르몬. 근데 어떤 분들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있어도 배 안 고파. 예, 그런 분들 계시죠? 고장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죠. 대사를 진행하죠. 대사를 진행하는데 에너지원이 제때 공급되게끔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호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 냅두면 하루 종일 누굴 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근손실 짝짝 나죠. 뼈에 구멍 숭숭 나죠. 내가 느끼기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순간에 넣어달라고 할 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배고픔이랑 입 터진 배고픔 차이가 뭐예요?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브로콜리가 앞에 있어.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그건 진짜 배고픈 거예요. 아, 근데 난 브로콜리인 줄. 이거는 입 터진 거. 난 이거 말고 떡볶이. 이거 입 터진 거. 그래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배고픔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렐린이에요. 그럼 렙틴은요? 그만 먹어 이거예요. 보통 언제부터 나와요? 위장이 꿀렁꿀렁하기 시작하고 15분 이후.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저작 운동 잘하시라고 하죠. 왜? 여기서부터 신호가 가서 얘가 꿀렁꿀렁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거치고 거의 삼키시는 분 있죠? 목구멍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 그런 분들은 식사도 빨리 끝나지만 혈당도 수직 상승하고요. 위, 장, 간 밑으로 다, 그러니까 장기 전체가 다 망가져요. 식사 천천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라고 했다고 프랑스 사람처럼 3시간씩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특히 우리 할머니 댁 가면 그러죠. 야야 이것도 먹어봐라. 야야 이것도 좀 있다. 근데 그럼 3시간 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렐린이, 렙틴이 나와봤자 어차피 무시하고 먹을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파업해요. 결국은요, 그럼 가장 좋은 식사는 어느 정도다? 15분 이상 30분 이내. 예, 그래서 타이머 맞춰놓고 초반에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많이 씹으셔서 이 소화액이랑 다 이렇게 섞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 하세요, 지금? 지금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해야겠다의 끄덕거림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안 했다는 소리죠.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야간 빈 노출. 자,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인가요? 아, 막 그것 때문에 막 그 사람들 엄청나게 밤새서 보대요, 막.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 또 덕질 깨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선제 때. 예, 밤낮 완전히 바뀌신 분들 많았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밤에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축구 보시는 분들, 예, 뭐 게임 끝났죠. 그분들은 다른 시간대를 사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눈은, 빛은, 대낮을 인식하는 그쪽은 감각은 대한민국 시간을 사는데 왜 축구 보시는 분들은 영국 시간대로 사시고 다른 나라 시간대로 사시면 큰일 나요. 교란 오죠. 그리고 또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편의점이 24시간 안 하면 사장님 여기는 왜 24시간 안 해요? 따지면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편의점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11시 되면 닫는 거 여긴 11시에 닫더라. 배가 불렀네. 뭐 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알아요. 진짜로. 맞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판불도 안 꺼져요. 인공 조명이 엄청나게 많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이 이 샷터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져. 그래서 시간의 교란이 와요. 또 있어요. 장시간 컴퓨터 쓰고 휴대폰 쓰면 우리 블루라이트 아시죠? 그게 여기 또 교란을 줘서 시간의 감각을 없애버려요. 또 여기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 없죠?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어떤 스트레스든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과로도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부적절한 식습관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고당분 음식이에요. 그 한국인들 대부분이 당 중독이에요. 왜요? 밥심의 민족이거든요. 백미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자기 몸무게 적정 밥량 계산하면 대부분이 100g 전후거든요. 근데 당장 당장 햇반부터 210g부터 나오죠. 예.
근데 너무 무섭죠? 그거 다 그러면서 당 중독 와요.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의 소울푸드 떡볶이 어때요? 떡, 고추장 이런 거 다 뭐예요? 탄수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만 먹어요? 쫄볶이, 라볶이, 튀김도 찍어요. 무슨 일이에요? 맞아요. 순대도 당면. 다 탄수예요. 근데 그러고 끝나고 뭐 먹으러 가요? 커피 먹으러 가서 케이크 시켜요.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이 교란이 완벽하게 와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 가지만 지금 적용되시는 분 없죠? 저 다관왕이 하시는 분 많죠? 네, 결국은 교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이유로 진짜 어릴 때부터 장기부터 병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조기 당뇨, 소아당뇨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뭘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몸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것만으로는요, 절대로 이게 바로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죽나요? 뭐부터 해야 되나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수면 시간의 규칙성이에요. 시간. 일정한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거. 최소 몇 시? 11시. 11시에는 주무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식사 시간의 일정성. 일정한 시간에 식사해서 대사 조절을 돕는 거. 이쯤 되면 인슐린 나올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운동 시간의 적절성. 아, 운동 나왔어. 벌써 싫죠? 근데 규칙적인 운동으로 에너지 소비, 호르몬 균형 맞추고 말초까지 좋은 것들을 보내고 나쁜 것들을 수거해 올 수 있는 무언가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늙는 장기. 폐. 결국은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 시간 적절성. 어떤 분들 얘기야, 한숨도 인정되나요? 아니, 여러분, 운동하면서 헐떡거리는 게 진짜 폐를 갖다 강화시키는 거고요. 한숨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근데 결국은 뭐다? 이런 것들이 다 돼야 생체 시계를 조율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세 가지다. 근데 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쉬우면 다 건강하게. 해봤어요. 근데 안 되고요. 되더라도 노력 대비 결과가 너무 미비하고 지속이 안 돼요. 맞나요?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탓 아니에요. 고장난 거라서 그래요.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가 퍼진 건 자동차 탓이 아닙니다. 차 고장나서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고장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데요? 그죠? 자, 대신 변호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호르몬 불균형. 아까 말씀드렸죠? 식욕 통제가 어려워요.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도 호르몬은 못 이깁니다. 맞죠? 결국은 렙틴, 그렐린이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터지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의지가 박약이 아니야. 그죠? 자, 두 번째, 사회적 시차. 이거 되게 좀 생소해 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말하고 평일하고 내가 일어나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차이 나시는 분, 솔직히. 좀 주말에 늦잠 잔다. 계시죠? 예. 그죠? 뭐예요? 이게 내가 시차를 만든 거예요, 내 몸에. 일정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시차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차 적응 자꾸 못하고 출장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단명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시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주말하고 평일 똑같이 사셔야 돼요. 똑같이. 네. 그리고 디지털 기기 지금 여기 지금 다 찍고 계신 분들 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언제는 적어도 안 써야 된다. 잠들기 전. 해지면 웬만하면 조금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내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도 쓰세요. 그 쓰면 유난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유난 아닙니다. 예, 그분들 유난 아니에요. 그러셔야 제대로 된 숙면이 돼요. 그리고 주무실 때 더 좋은 건 빛이 꺼지지 않는 대한민국. 안대 쓰세요. 더 좋아요. 그러면서 빛을 차단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차단해 주는 거. 애들 깜깜하게 엄마 무서워 한다고 수면등 켜놓으시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껌껌하게 재우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과로. 이거는 근데 우리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근데 자율신경계라는 말이 나오죠. 자율신경. 여기 월스파 혹시 가지신 분? 많으시죠? 제발 처박아 놓지 마세요. 이거 여기 대추혈이라고 그러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척추 쭉 따라서만 잘 문질러 주셔도 자율신경계 안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계가 무슨 호르몬한테 도움을 줘요 이러죠. 네 맞아요.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거 그냥 힐링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힐링이 내 몸이 느낄 만큼 돼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니까 웰스파만 했다면 잘 자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이 약간 캄다운 될 수 있고 내가 면역을 챙기고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조금 더 올라와요. 근데 현대인들은 보통 교감신경이 더 높아요. 긴장 상태거든요.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요. 특히나 어떤 분들, 자 여기 만져보셔서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아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 대부분 교감신경 엄청 높고 긴장도 높으신 분들, 딱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웰스파 갖고 여기 좀 풀어주세요. 여기 풀고 등척 주척 같이 해주시면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네, 계속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한국인들 진짜 급해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 성과 올라와야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체 리듬이잖아요. 리듬은 쿵짜, 쿵짝이 오래 가야 되지 않아요? 쭉 가서 몸이 기억할 정도까지 되어야 돼요. 항상성이 생길 때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단기간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때려치우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약간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다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요렇게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잘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3개월 안에 정말 최대한 많이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도대체 왜 3개월일까요? 3개월? 3개월. 웬 3개월인지 아시는 분? 세포가 그쵸? 기억하는 세포 주기가 3개월이에요. 우리가 행동을 인지과학 하다 보면 나와요. 행동을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능 D-100일 시성 들려 가죠. 왜요? 그쯤 되면 여기 박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항상 100일 정도 100일 기도 100일성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되게 과학적인 거였어요. 자, 그랬을 때 정말 최대한 많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식단도 해봤고 운동도 해봤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3개월 넘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지속이 안 될까? 세팅이 아직 안 돼서.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세팅이 안 돼요? 사람마다 지금까지 나빠진 히스토리가 다 다른 거예요. 왜 나빠졌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몸을 망친 기간은 30년인데 3개월 만에 좋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맞죠? 근데 최대한 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최대한 되게. 무슨 말이요? 서울, 부산 갈 때 걸어갈 수 있어요. 석 달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KTX SRT 타면요. 3시간 정도로 단축이 되죠, 많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해볼게요. 첫 번째. 수면은요, 마인드 360이라는 저희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나이트 타임. 이게 수면의 리듬을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아예 본사에서 명시가 됐어요. 그 리듬이 뭐다? 생체 리듬이에요, 여러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조절해. 원래 멜라토닌이요, 그 잠과 관련된 거, 숙면을 도와주고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그럼 그게 나와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요즘 안 나오는 사람들 특히 많아요. 각성이 높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도파민을 완전 쩔어서 막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덮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나와요. 휴식이 안 돼요. 그 스마트워치 차보면요. 깊은 수면도 안 되고 회복되는 잠이 비렘, 램 다 엉망이에요. 완전. 계속 깨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몸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회복이 돼요? 뇌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애들요. 학원 보내놓고 잘 시간 안 주고 사당 오락이다. 너는 왜 이렇게 잠이 많냐. 너 이러다가 서울대 못 가면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요? 이게 뇌과학 하면 나와요. 자는 동안 기억의 정리와 지속에 대한 그 개념이 잡혀요. 무슨 말이냐면 도서관이에요. 책을 이만큼 사줬어요. 정리할 시간을 안 줘. 그 책 써먹을 수 있어요? 못 써먹어요. 똑같아요. 낮에 지식을 배웠으면 밤에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게 수면이거든요. 근데 잘 시간을 안 줘. 근데 좋아요. 우리 애는 진짜 바빠요, 쌤. 그래가지고 짧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낮잠 먹이세요. 짧게 자도 효율적으로 잘 수 있는 거. 애가 회복되는 잠을 잘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그럼 내성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한테 그런 거 먹일 수 있어요? 안 되죠. 저희 애들 초등학생이거든요. 먹여요, 저. 네, 먹여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자기 자식 초등학생을 먹일 수 있다고 하면 중고등학생 먹일 수 있죠. 이거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노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몸이에요. 왜요? 20대부터 벌써 몸을 망치기 시작하는 세대고요.
그죠? 그래서 20대부터 조기 노화가 온다고 하거든요. 뭐 10대부터도 온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노화가 일어나는 4학년 이상들은 더 수면이나 호르몬이나 이 관련된 모든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노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는 것부터 충분히 잘 잘 수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우리 식사, 아까 식사의 리듬 얘기했죠? TR9T라는 제품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뭘 하는 거예요? 호르몬 조절 도와주죠. 그리고 더하기 우리가 식사하는 타이밍과 양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저희가 헬스윙 식사법이라고 해서 지금 알람 계속 울려드리면서 그 시간대에 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헬스윙 식사법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뭐예요? 하루짜리 루틴부터 작성하죠. 그게 이거예요. 리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운동의 리듬 얘기했었죠. TRM이라는 제품이요. 여러분들의 신진대사를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 근육 재생을 촉진시키고 활성화된 근육량을 최대치로 올려주니까 근질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운동이랑 병행을 했을 때 신체 리듬이 더 빨리 조절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바로 잡아야 신체 리듬이 돌아간다고 했고 생체 리듬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제품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게 뉴스킨 제품들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단순히 살 빼는 제품. 그죠? 그냥 왜 잘 잠 못 자는 사람들 이렇게 자극금 만들어주는 꽥하는 제품, 엄마 육퇴 도와준 이런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제품을 깊이 있게 파고 내려가면 결국은 생체 리듬을 맞춰낸다는 거에 완벽하게 이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마인드 360 왜 360인지 아세요? 360도라서 전천후로 다 리듬 잡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제품이거든요, 결국은. 자, 그래서 그거 뭐다? 뭐부터요 물어봐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문답지 항목 한번 보세요. 그 보시면서 본인이 어느 부분이 더 그렇다가 많았는지 고장나 있었는지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뭐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지가 나와요. 쌤 저는 다 많습니다.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다. 진짜로요. 이거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뭐 비타민 C 충분히 넣어서 피로를 회복한다. 리듬이 박살났는데 비타민 C 넣어서 일시적으로 하루살이 그 피로 회복 해봤자 뭐합니까? 결국은 장기 플랜을 두고 가셔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그리고 아까 3개월 얘기했죠. 저희끼리 짬짬이로 하는 말이라고 안 믿으실까봐 챗GPT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 바로 잡으면 최소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해? 라고 물었어요. 3개월에 3도 안 꺼냈어요. 뭐래요? 우리가 생체 리듬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이 일반적으로 3개월로 평가됨. 이 시간은 신체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식사, 수면, 운동 리듬을 안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임. 이래서 TR9T인 거예요. 90일. TRM도 91세트 파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12360도 3개월 세트 팔았어요. 여러분 왜 이 회사가 한 달 치면 마음의 허들이 좀 낮잖아요. 한 달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힘들게 3개월이겠냐고요. 마음먹기 힘들게. 하려면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라. 그냥 장사 속이었으면 한 달짜리 아니 보름짜리도 만들었을걸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죠. 단품 판매 많이 안 하죠. 그죠? 주로 뭐부터 시작해요? 세트로 한 다음에 단품 하세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담당 사장님들이. 이유가 이거예요. 리듬을 전체 흐름을 잡아놓고 그 중에 내가 그 심하게 고장난 부분 그렇다가 특히나 많았던 부분을 따로 개별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좋아요. 방금 전에 이 3개월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3개월을 저희는 어떻게 보조해드리냐. 아까 잠깐 나왔는데 헬스윈이라는 거예요. 이 위닝그룹에서는요. 건강재건 프로젝트라고 해서 헬스윈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개월이라는 원칙 기반에서 헬스윈도 최소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운영 중이에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1개월, 그리고 그 습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해드리는 2개월, 그리고 그 이상도 있으시려면 있으실 수 있어요. 올 헬스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건강한 생체를 만든 다음에 그 습관을 유지해 나가자고 하는 게 유지어터예요. 근데 어디서 잘못 알고 오셔가지고 체지방률 많이 떨어뜨리고 그 체지방률만 유지하면 유지어터인 줄 알아요. 체지방률은요 숫자입니다. 그냥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체지방률 18% 나왔는데 건강하던가요? 주변에 보면?
간이 갔던 분도 많고요. 저는 그 자궁이나 여성기관을 드러내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체지방률이 건강의 지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진정한 유지어터는요, 생체 리듬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사람이 유지어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 그래요? 됐다, 나 오늘은 몰라. 한자는 게 않다. 다 이러죠, 주변에. 딱 옆쪽들이 천지야, 지가 대신 빼줄 것도 아니면서. 맞잖아요. 내 감 망친 거 지들이 바로 잡아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꼬셔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채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시 총체적 난국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 5사람의 평균이 나래요. 괜찮겠어요? 가장 연락 많이 하는 5사람을 내 자식이 닮겠대. 괜찮아요? 괜찮으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좀 그건 약간 이러시면 바꾸셔야 돼요. 뭐를? 환경을. 그래서 오헬스인 방이 있는 거예요. 저 방에는요, 수시로 올라와요. 뭐가? 건강식이 올라오고요. 운동한 사람이 올라오고 산이 자꾸 올라와요.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어차피 내려올 거 산은 왜 자꾸 올라가지? 이래요. 어차피 내려올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영어 강사 하기 전에 방송 VJ PD였어요. 외주업체 PD. 어울리나요? 네. 근데 그때 제일 싫어하는 게 산악 촬영이에요. 산은 다큐로 보면 돼요. 천지 얼마나 잘 보여줘요. 헬기샷도 보여주는데. 그러던 사람인데 요즘 제가 산이 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주변에 하도 산에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번 가볼까?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환경을 바꿔내는 게 중요해서 저 프로그램을 저희가 칼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책에서 발췌해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생체 리듬에 맞는 삶을 사는 거랑 불규칙하게 사는 거랑요. 보시면 불규칙한 생활 습관 밑에 뭐라고 적혔어요? 노화. 불규칙하게 살든 안 살든 내가 늙으면 결국 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바르게 살아도 늙으면 절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어때요? 수면의 질 불량, 근육의 면역 반응 저하,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고혈압.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죠? 약 이만큼씩 드시는 분들이 3종 세트로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죠? 결국 어떻게 돼요? 야, 우리 딸이 다 먹는다! 이러면서 이만큼씩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계신 분들 다 드시던가요? 희한해요. 요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 이 건물 안에 나오면 비율이 확 줄어요. 그런 약 드시는 분들. 왜일까요? 결국은 역노화가 중요한 거예요. 노화를 거스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저거 뭐지? 저게 저희가 헬스빈에서 쓰는 일지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식사, 물, 그죠? 기상시간, 수면시간, 일어나 제일 먼저 먹은 음식. 보이세요? 섬유질, 간식, 순환, 화장실 갔다 온 거, 수면 환경 만들었는지까지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방금 전에 배우셨던 그대로죠. 생체 리듬 다 잡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3개월 동안 이 생체 리듬을 나한테 맞게 회복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서 저 일지를 만들었는데 저 일지를 니는 써라, 나는 참고할게. 약간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바보예요. 왜 PT 등록해놓고 남들 운동하는 것만 이렇게 보다 가는데. 하셔야죠. 나한테 맞게. 맞죠? 중요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PDR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내과 의사 처방전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내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머 땡땡님 살 빼셔야 되겠는데 그럼 선생님 저 좀 추천 제품 하나 없으세요? 선생님 믿고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뒤지는 게 PDR이에요. 거기에서 TR이 있습니다. 물론 뉴스킨 다른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제품은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소송해놔라. 변호사의 천국. 미국에서 자신있게 내과 의사가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안전성도 있고, 맞죠? 그리고 효과도 있고,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제품이 다름 없네요. 저 못 믿겠으면 미국 내과 의사도 믿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G와 TR19는 하면서 이 베네핏을 막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한글로 들고 왔어요. 중간에 보면요. 뭐냐면 일반적인 건강보조식품 방법론과 유전자 발현 연구를 사용하여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를 건드린 제품이라는 게 저기에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유전자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딨노 이래요. 저기 있잖아요. 문서로 나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이에요. 또 이거 못 믿으시는 분들도 이런 거 있어요. 미국 사람이라서 못 믿는다. 이거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특허번호예요. 밑에 보이세요?
노화 방지 치료의 일부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노화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에이즐락 기술은 실제로 노화를 치료해요. 특허 문서에 명시된 거예요. 팩트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럼 뭐예요? 후성 유전학에 기반해서 진짜로 노화를 치료하고 PDR에서 아예 명시해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의 과학적인 기능 더하기, 우리가 생체 리듬 정상에 맞춘 타이밍, 내 현재 상황에 맞는 식사량, 단백질 용어 구성, 그리고 건강을 위한 유기적인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끊임없는 피드백, 그리고 하루의 흐름을 안내하는 알람, 시기적절하게 이끌어주는 운동, 이게 윈윈에서 얘기하는 건강 재건 프로그램 헬스윈이라는 겁니다. 빠지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결국은 뭐다? 이 두 가지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내 생체 리듬이. 엄청난 걸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자, 저렇게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결국은 원인이 이런 거라고 했죠. 이 원인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나요? 아니죠. 결국은 3년 연속 대한민국 체중 조절 웰비링 브랜드 1위 했던 이 많은 제품들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저거는 나의 의지만으로는 지속하거나 나쁜 걸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왜? 고장 났었으니까. 이 고장을 어떻게 의지로 하죠? 서울 부산을 왜 자꾸 걸어가려고 하세요? 그것도 맨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쓸 수 있는 것들은 쓰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첫 번째 선구자가 되세요. 내 주변 다 이거 모르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렇다가 정말 많으셨던 문답지.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 올지도 모르는 혹은 이미 와 있는 만성질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체 시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째깍째깍 늙고 있고요. 어긋나고 있고요. 고장나고 있어요. 건강할 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건강할 수 있을 때 바로 잡으셔야지 나중엔 어떻게 돼요? 요만한 걸로 막을 수 있는 걸 이따만큼도 못 막아요. 시간이 더 가고 나면. 왜요? 늙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해야 돼요. 결국은요. 병의 진행을 역전시키거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생체주기 코드를 강화해 주셔야 되고 그걸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생체 리듬을 맞춰주셔서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유지어터예요.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셔야 돼요. 온 동네 다이어트 프로그램, 온 동네 그 건기식은 다 찔러보고 다니면서 이건 다를까 저건 다를까 하셔야 돼요. 안 다릅니다.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오실 거예요. 장담해요. 종착지예요. 돌지 마시고 여기서 정착을 오늘 당장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은 건강 재건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 후에 완전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실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때는 내일로 미루나가 아니라 오늘 당장 오늘을 사는 본인이 되어 계실 거예요. 다르겠죠? 건강을 향한 여정에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